자, 두 점 사이 거리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내가 하나, 두 개만 풀어서 될 일이 아니고 몇 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5번 유형과 6번 유형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자, 5번 유형의 35번 문제를 봐봐. 35번 문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선분 AP, 선분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다, 그지? 그런데 6번 유형을 넘어가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선분 AP가 아니라 AP의 제곱과 선분 BP의 제곱이 나와 있다. 제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야. 그 두 개를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얘들아. 얘네들도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 자, 일단 요거 문제를 예로 들고 내가 위에 개념에 있는 부분에서 공식을 정리해 두도록 할게. 자, 대략적으로 A라는 지점이 요쯤에 있겠대.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이 요쯤에 있겠대. 요런 거는 같이 그려도 되겠다. 뭐 크게 많이 적을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야. 풀이 과정도 많진 않아. 방법만 알면 돼. 뭐 X축, Y축을 절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임의의 점 P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할지 몰라. 그래서 P라는 것을 보통 어느 위치도 모르면 이렇게 놓는 게 첫 번째야. 근데 막상 우리가 하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선분 AP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루트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식으로 따지면. 자, 요게 몇 번하고 흡사하니? 37, 38번의 형태하고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그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요 문제에서는. 자, 그렇다면 해석을 해보자. A, B가 X축, Y축을 뭐 좌표 평면상에서 어디 위치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여기에 위치한다면 P1이라고 할게. 그럼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의 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P가 여기에 위치한다, P2라고 할게. 그러면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의 합을 하겠네. 그러면 P1보다는 P2가 더 선분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너희가 생각했을 때 P라는 점이 어디쯤 위치하면 저 AP 플러스 PB 두 선분 길이의 합이 최소일까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어디쯤 위치하면은 이런 종류로 그림을 그렸을 때 P가 대략 어디 위치하면 선분 길이의 합이 최소겠니? 어딜까?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얘기해봐. 좀 크게 조금 얘기해줘. 맞는 내용 같아. 그렇지. 만약에 A, B 선분을 딱 그었대. 그러면 P가 만약에 여기 위치하면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의 합이 될 것이고, 가장 짧겠지? 그 다음 P가 여기 위치하면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가 가장 짧겠네, 그지? 그래서 이 최소값이 된다는 이 내용은 P는 선분 A, B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P가 위치할 수 있는 지점은 무수히 많은데요? 어디에 위치하든 두 개의 합은 무조건 뭐가 되겠니? 선분 AB 길이가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분 AB 길이가 가장 최소네. 그럼 루트에 얘 빼니까 마이너스 6 제곱하면 36 플러스에 4 빼면 8이네. 그러면 얘는 64. 그래서 12 최소값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 37, 38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가지고 요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38번 먼저 가고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 그러면 비슷하게 나와 있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a, b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 5. 그 다음에 예식은 a, b와 7, 마이너스 3.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들을 합했을 때의 최소값은 뭡니까? 라고 나오네. 그러면 조금 전과 동일하게 여기를 P라고 놓고 여기를 A라고 나오면 얘는 선분 PA. 여기를 P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얘는 선분 PB. 이거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원하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또 되겠죠. 그럼 결국 얘도 무슨 말이야? 선분 AB 길이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방법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은 다 끝난 거야, 전부 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가 보면 15, 8, 15, 17. 그럼 17이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X좌표 차가 15, Y좌표의 차가 8. 그럼 8, 15, 17. 그래서 17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내가 누누이 하라는 게, 물론 이런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지만은,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X좌표 몇 차이 나니? 6. Y좌표 몇 차이 나니? 8. 그럼 6, 8, 10. 바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개념상에 가서 우리는 그걸 해볼게. 정리를 할게.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나오든 위쪽에 있는 표현이 나오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자, P가 임의의 점이야. 근데 두 그냥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P를 없애. 모른다. 모르는 놈은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남는 건 AB밖에 안 남잖아. 그럼 결국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값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두 가지를 할게. 여기는 지금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플러스로 연결된 거야. 그래서 지금 35번부터 몇 번까지? 41번까지의 문제가 선분 길이가 다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문제를 쭉 보면 그렇죠? 그런데 42번은 뭐가 되어 있냐면 얘는 합이고 선분들의 합, 얘는 차.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죠? 자, 그랬을 때 합을 구할 때는 뭐를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절대 최대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올 거야. 차가 나왔을 때는 반대로 무조건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든 얘는 뭐 어떻게 하시오? 그냥 선분 AB 길이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이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한 방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린다고. 일단 정리는 한 거야. 나중에 물론 저 레벨 3에 있는 저 42번은 서술형으로 나온 적을 내가 몇 번 봤어. 그래서 서술형으로 적는 연습을 쭉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앞쪽에 문제 풀 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답은 지금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선분 AB 길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 괜찮으십니까? 됐죠? 한 단계 나아간 게 지금 40번까지 다 똑같아. 자, 나중에 너희가 생각해보고 풀어. 지금은 듣기만 들어. 자, 모르는 미지수 P 없애면 AB 선분이 최소값이었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P 없애면 AB 선분의 최소값이 뭐다라고 미지수가 나오면 A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건데 축 써가지고 A 값이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푸는 게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거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얘도 당연히 뭐겠니? 선분 AB가 최소값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갑자기 40번 같은 경우 AQ, QP, PB 최소값이네? 모르는 게 뭐야? X축 위에 있고 Y축 위에 있지만 지점을 알 수 없지. 그럼 Q 없애잖아. P 없애고. 그럼 얘도 AB 선분의 길이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왜냐면 그냥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좀 빨리 설명할게. A라는 지점이 여기 있어. B라는 지점이 이쯤에 있겠지.
그러면 Y축 위에 Q가 있고 X축 위에 P가 있겠대. 그러면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으면은 이 선분 길이가 최소냐? 아니죠. 왜냐면 쭉 이어버리면 여기에 Q가 위치할 때 여기에 P가 위치할 때 그때 선분 AB가 최소가 되겠다. 이 뜻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세 개의 선분 길이 합이 나와도 모르는 미지수는 그냥 없애버리고 아는 걸로만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 딱 끝나요. 요 유형. 자, 심화 유형이라서 내가 여러 개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일단 그 다음에 레벨 3라서 나중에 풀 거야. 그래서 지금 절대로 이 문제는 풀지 말고 나중에 풀어야 돼. 그렇지만 얘는 또 뭐냐면 4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처럼 모르는 임의의 점은 P밖에 없으면 P만 없으면 A, B, C, D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만들어야지 최소값이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대충 그려볼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당연히 원점이 A점이 되겠네. 그 다음에 B는 4,0, B 4,0. 그 다음에 C 3,4. 그럼 여기가 C가 되겠네. 0,4 루트 3이면 이쯤 되겠죠? 얘가 D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게. 자, 그러면 임의의 점이 P가 이렇게 있대.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4개를 더하시오라는 뜻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P점이 어디 위치할 때 이 4개 선분 길이 합이 최소냐? 4개의 점이 있으면 뭘 떠올리냐면 사각형을 떠올리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사각형 내부에서 있어야지만 최소값이 나올 건데 지금은 약간 삐딱하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거야. 사각형,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각형도 마찬가지고 대각선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요 2개 더한 게 최소값이고 이 2개 더한 게 최소값이니까 선분 AC 플러스 선분 BD의 길이가 가장 최소값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다 나왔어. 한번 들어놓고 혹시 테스트에 이게 비슷한 게 나올까봐 일단 설명은 해놓지만 나중에 풀어야 된다. 이거는 다시 한번 그때 질문 나오면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자, 5번 유형은 선분의 길이의 합이야. 이제 6번 유형 넘어갈게. 6번 유형은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라서 지금처럼 풀 수 없어. 자, 그래서 정석 방법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설명해 줄게. 자, 뭐 한글로 돼 있으니까 뭐 어려운 말들이 표현돼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이야. A 또는 B가 있는데 그게 2차식으로 나타낸다. 그 2차식으로 나타냈을 때 완전 제곱꼴 아니야. 2차식으로 나와 있을 때 축을 써서 최소값을 구한다. 자, 요거 하나만 좀 필기해 두고 지나가도록 할게.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이따가 설명할 거야. 자, 오늘 1교시만 조금 집중해줘. 1교시 진도 나갈 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날씨가 더워서 진짜 너무 졸리고 피곤한 건 알겠는데 개념 설명할 때는 조금 집중을 해줘. 물론 영상 촬영돼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도 되지만 할 때 하는 거랑 혼자 듣는 거랑 또 다르니까. 수학은 모든 유형이 나왔을 때 지문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 일단 기본적인 방법을 갈게요. 자, 임의의 점 P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P의 좌표를 우리는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단계에 얘를 A, B라고 설정을 하자. 됐죠? 자, 그러면 가볼게.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 있으면 루트가 벗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분 AP의 제곱. 자, 요 점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그러면 제곱한 거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 같이 필기하자. 아, 요건 일단 전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이제 뭐 하시오? 이 두 식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식과 요 식을 더한 식을 할 거야. 자,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건데 종류별로 내림차순 정리할게. a제곱, a제곱. 그래서 여기는 2a제곱. 그 다음 여기가 8a, 마이너스 12a.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그러면 a에 관한 내림차순 끝났어. b, b제곱, b제곱. 근데 여기는 4b, 마이너스 4b. 1창이 사라졌어. 그럼 여기 끝난 거야. 상수항은 종류별로 그냥 가는 거야. 얘가 16이 있고 4가 있고 그 다음에 36이 있고 여기도 4가 있고 20이고 40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60 이렇게 적으면 일단 식이 완성된 겁니다. 자, 한 문자만 있으면 축 알겠는데요? 근데 갑자기 두 개의 문자가 존재하는데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누는 거야. B에 관한 식. 자, 이렇게 봤을 때 A에 관한 식을 했을 때 우리는 축, 두근의 합 나누기 2 이렇게 했더니 A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쪽에서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B제곱밖에 없으니까 축, B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네? 그러면 요 식에서의 최소값과 요 식에서의 최소값을 더한 다음에 60이란 고정된 값을 더하면 그게 가장 최소값이다. 그래서 일단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2고 0을 집어넣었더니 0이네. 그럼 최소값은 얘는 어떤 값을 가진다? 58이라는 최소값을 가진다. 이걸 구하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B일 때 그래서 1,0 2번이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석풀이는 이렇게 해서 제곱은 루트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2차식 종류별로 묶어가지고 만약에 C까지 있다. 그럼 A 종류, B 종류, C 종류 축을 3번 써야 돼. 그렇게 해서 최소값을 가지는 점의 좌표를 찾는 연습. 그래도 틀린 건 없네. 하나만 더 적으면 끝나네. 그지? 땡큐. 너 때문에 좀 살겠다. 그치, 승우야? 자,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오래 걸리겠죠? 됐죠? 자, 1번 풀이. 1번 유형이다. 임의의 점 P. 어디 있을지 모르겠대. 아까 전에 우리는 두 점이 있을 때 요 선분 사이에만 있으면은 선분 길이의 합은 최소였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P가 여기 있대. 그럼 이 선분을 제곱하고 이 선분을 제곱한 것이 최소일까? 아니면 여기 있을 때 이 선분을 제곱하고 이 선분 길이를 제곱하고 더한 것이 최소일까? P가 어디 위치할 때일까? 를 막상 해보면 요 길이가 만약에 4라고 따져봐. 얘가 1이고 얘가 3이래.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10이 되겠죠. 가장 최소는 항상 두 길이가 같을 때가 최소값이 됩니다. 2 이렇게 되면 4 더하기 4니까 8밖에 안 돼. 그래서 임의의 점, 알 수 없는 점에서 얘가 최소값 나왔다? 그러면 중점. A, B의 중점. 그래서 모든 걸 다 외우면 진짜 빨라. 근데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알아는 오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B의 이 내용 유형에서 요것만 알아도 A, B의 중점에서 1,0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야. 요 풀이가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중점을 잘 기억해야 돼. 자, 일단 출발은 어디 위치에 있을지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 먼저 갈게. 얘도 점 P 저거네, 그지?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X축 위의 점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됐어. X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에서 X축 위의 점이라는 거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y좌표가 0이지. y좌표는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처럼 미지수로 a, b를 둘 필요 없이 a, 0 두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a에 관한 여기서 축을 하나만 세우면 되지. 그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그런데 우리는 x좌표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x좌표만 찾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x좌표만 중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x좌표가 1 나오겠지. 그러면 p라는 것은 1, 0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럼 y축 위의 점이면 y좌표의 중점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거밖에 없어. 아까처럼 식을 세울 거냐, 암기를 해서 좀 더 빨리 풀 거냐, 요거는 너희들이 선택사항이다. 그러면 1, 0으로 정해졌네. 근데 우리는 그 P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1, 0.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루트가 벗겨지겠네. 그러면 얘는 9 플러스 1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여기도 9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가 10이니까 34니까 44.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값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모르는 점이면은 그냥 중점, x축 위의 점이면은 x좌표의 중점, 0, y축 위의 점이면은 0, y좌표의 중점. 끝났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직선 위에 있으면 얘가 성립을 안 해. 푸는 방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것은 출발은 잡아줄게. 직선 위의 점 P라고 했을 때는 P라는 것을 X좌표를 A라고 놓으면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얘는 A-3이 되니까 이걸로 그냥 기본 풀이를 갈 수밖에 없다. 아까 전에 했던 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 하더라도 아까처럼 A, B가 두 개 나오는 게 아니고 A에 관한 식만 나와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요거일 때만, 어떤 의미의 직선 위의 점일 때만 이렇게 된다는 거. 나머지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얘는 할 수 없다. 자, 2개짜리 했다. 2개짜리는 다 뭐니? 중점과 관련 있죠? 중점이라는 것은 2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였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3개짜리는 어떻게 될까? 이거 테스트해서 한번 풀이해 준 적 있나? 없나? 처음 나오는 문제인가? 자, 2개짜리는 2개 더해서 2를 나누겠대. 그럼 3개짜리는 어떻게 할까, 형사가? 같은 논리라면. 일단 3개를 더하겠지. 나누기 몇을 할까? 그럼 x좌표 3개 더해서 나누기 3, y좌표 3개 더해서 나누기 3. 그럼 뭘 의미하니? 무게중심. 됐죠? 자, 3개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나오면은 얘는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또 끝나죠. 자, 그럼 X좌표로 볼게. 얘랑 얘를 더하니까 3이네. 나누기 3 하면 1, 얘랑 얘를 더하니까 9네. 나누기 3 하면 3 되겠지. 그래서 1,3이 우리가 원하는 점의 좌표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시오면 어떻게 해야 되네? 이거 거리 제곱, 이거 거리 제곱, 이거 거리 제곱에서 숫자가 3개 나와야 되겠지. 그럼 그거 더하면 최소값이 구해지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은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한 거야. 3개짜리. 자, 응용을 갈게. 얘는 어떻게 할까? 순서상이 아닌데? X좌표, Y좌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승리 얘기해줘. 말이 입 밖에 나오다가 안 나왔잖아.
어떻게 해야 돼, 승리야? 돈 어떻게 해야 될까? 기탄 없이 너의 의견을 얘기해봐. X좌표, Y좌표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직선 위의 점인데요? 근데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요? 빨리 얘기하네. 뭐라고? Y좌표는 없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어떻게든 3개 제곱의 합이 나오면 우리는 3개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라면서 그냥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야. 3개 더하면 얼마니? 18이지? 그럼 나누기 3 하면 6. 그래서 X값은 6이다. 이렇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좌표가 X좌표, Y좌표 둘 다 있던 수직선 위의 점이든 똑같다는 뜻이야. 2개짜리도 마찬가지야. 중점 되는 거 그냥 중점만 딱 구하면 끝나. 5번, 6번이 너희 평면 좌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별표를 좀 쳐놓게. 6번에는 심화 유형이 안 돼 있어.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게 많아. 물론 식으로 하는 기본 방법으로 가면 시간은 걸리지만 풀 수는 있어.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거라서 내가 여러 문제에 걸쳐서 조금씩 변형되는 거를 조금 한번 쭉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이제 유형 7에 나오는 게 이거야. 우리가 전에 설명했던 게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기가 1대 n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a, b, 그 다음에 c, d, 그래서 여기가 선분 n 선분 a, b의 제곱 플러스 a, c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1 플러스 n에 저 뭐 필기가 돼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얘는 a, d의 제곱 플러스 n 선분 b, d의 제곱.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서 뭐 색칠된 거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외울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 나중에 뭐 여기다가 너희가 필기해 놓은 걸 한 번 더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네. 이런 모양들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옆에다 그려볼게. 항상 이런 모양의 1대1이든 저 옆에 있는 51번에 2대1이든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갈 건데, 어떤 거든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겠대. 얘가 A점이라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첫 번째 단계로 얘는 무조건 A, B로 놔야 돼. 그 다음에 뭐 여기에 B가 있을 거고 여기가 C가 있겠대. 여기는 뭐 D가 있겠대. 자, 첫 번째 1대 1이면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 자, 첫 번째 무조건 중요한 것은 여기를 원점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돼. 자, 49번, 51번 다 가운데 있는 걸 원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축을 여기다가 Y축을 항상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1대1이면 여기에 X좌표를 A라고 놓으면 거리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51번처럼 2대1이 나왔대. 그러면 여기가 2대1이래. 그럼 여기는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될 것이고, 근데 반대로 여기가 1대2가 나왔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고 여기는 2A가 될 것이고, 제일 가끔 나오지만 많이 사용되는 거 1대3까지 나왔을 때 마이너스 A, 여기를 3A, 0으로 이렇게 잡는 경우, 이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요거를 한번 공간 사이 51번과 52번 사이에 보기 가나다 옆에 있지. 거기에 적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에도 공간에다가 좀 뭔가 적어보자. 나올 수 있는 건 요 정도? 아, 이거를 점에 좌표를 해야 되니까 콤마 0, 콤마 0, 콤마 0, 콤마 0 마이너스 A, 0 2A, 0 SA, 0 S,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늘도 석계로 한 명 와가지고 어느 반으로 투입될지 모르겠던데? 너 친구는 언제 온다고? 걔가 여기 오면 네 친구는 여기 못 온다? 은행 중에라는데? 정승원? 아, 걔 W 갈 거예요. 아니 테스트를 보고 결정 나겠지. 아예 안 받은 W. 아, 너가 생각했을 때? 아, 친구를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지. 아니 진짜.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됐습니까? 자, 내가 51번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 정석 방법도 설명을 해줄게. 지금 제가 2대1로 돼 있는 거야. 자, 여기가 지금 2대 1이래. 그러면 1이 관련된 거는 이쪽 부분과 세워진 거. 그 다음에 2와 관련돼 있는 것은 여기와 이쪽 반대편에 눕혀진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식에 네모칸 끼워 넣어서 여기 숫자가 뭐가 들어올 거냐 이걸 찾으시오라는 문제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한,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이야. 자, 일단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얘는 1이 곱해지고 얘는 2가 곱해지니까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2선분 AC의 제곱 플러스 이거는 두 비율의 합이었죠. 그럼 여기는 3이 올 것이고 이렇게 되고 세워진 거에 1을 곱하고 그러면 선분 AD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눕혀진 거에 얘를 곱하고 그러면 2선분 CD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네모칸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네모칸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이 정석 방법을 원래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석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는 저 2대1을 가지고 했더니 잘 봐. 우변에 얘를 전개하면 저식이 나오는 거 맞죠? 3배 되고 3배 하면 6이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럼 저식을 증명하시오라고 서술형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 전에 우리 했던 방법 그대로 가볼게. 조금 작게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C, 0 여기를 마이너스 2C, 0이 됐네. 자, 일단 AB의 제곱을 하래. AB의 제곱, 여기에서 요거 빼서 제곱, 여기에서 요거 빼서 제곱.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2B 아닌데? A 플러스 2C네.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두 배가 나와 있고 AC의 제곱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A-C의 제곱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 여기는 B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같이 빈칸을 끼워 넣는 거야. 제곱 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네. 나는 B다. 그럼 답은 나왔나? 아니. 여기도 그러네? 자, 그러면 저 식을 전개했다고 생각해보자. A제곱이 요거 전개했을 때 있고, A제곱이 있는데 2배 하면 3A제곱. B제곱 있고, B제곱 있지만 요거 2배 하면 요 3B제곱. 나왔다, 그치? 그럼 이제 남은 부분만 생각하면 돼. 여기서 4C제곱이 나오지? 여기도 4C제곱이 나오지? C제곱이지? 2C제곱이니까 여기 몇 제곱이지? 6C제곱?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해서 2배 하면은 4AC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AC인데 2배 하면 마이너스 4AC 그건 사라지게 되겠네. 그러면 다에는 6C제곱밖에 안 나오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이 a점과 요 원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인 거야. 그래서 ad의 제곱으로 이렇게 딱 나와. 됐니?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6c제곱. 그럼 c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요 선분 길이를 제곱한 거죠. 그래서 cd의 제곱이 c제곱이 되는 거야. 요거 채워 넣는 거 빈칸으로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서술형이 아니길 바라야 되는 거고, 서술형은 나온 적은 많이는 없어.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런 공식들을 조금 알아둔 거랑 안 알아둔 게 조금 까다롭긴 해. 됐죠? 아, 요거는 좀 몇 번 테스트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연습을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좀 지우고 갈게, 지저분해서. 됐네. 자, 그리고 혹시 증명은 나중에 해줄 건데 테스트에 나올지 몰라서 요거는 좀 공식을 기억을 해 놓자. 임의의 사각형에서 내부에 어디 위치에 있든 직사각형에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요 선분 길이랑 이 선분 길이 제곱해서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이 선분 길이랑 이 선분 길이 제곱해서 더한 거는 서로 같다라는 요 공식은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저 공식은 암기를 해놓고 갈게. 테스트 때 혹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요거는 밑에 풀이 과정으로 나중에 증명을 해줄게. 레벨 3니까 요건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아, 이제 어려운 거 끝났다. 아, 이제 내분점, 외분점 좀 간단한 거 나왔다. 자, 10분만 힘을 내자. 10분만. 이따가 쉬는 시간은 충분히 줄 테니까 딱 10분만 쉬자. 아니, 힘을 내자.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분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두 비율의 합분에 그 다음에 대각선끼리 크로스해서 곱한 거를 더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여기 있는 유형 자체는 8번 유형은 전부 다 수직선밖에 없어. 수직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P 구하고 Q 구해서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뭔지 찾으시오란 건데 굳이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56, 57 이런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56번 가볼게. 자, 문제를 보기 위해서 문제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1번 갈게. B와 D의 중점은 C이다. 참이죠? 그림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야. 시험에 나온다 해서 내가 어려워서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빨리 하시오란 뜻이야. A와 F가 요만큼이네. 3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3대2로 3칸, 2칸. D점이다. 참이죠?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E라는 요 점은 CF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얘도 참이네. 괜찮죠? 지울게. 자, 그 다음에 BF의 중점 D잖아. 그 다음에 AE의 중점 C잖아. 일치한다. 틀린. 얘가 정답이다. 요런 정도 찾는 문제밖에 없어. 어렵습니까? 쉽죠? 괜찮죠? 자, 뭐 밑에 것도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얘는 그림이 있었잖아. 근데 그림이 없는 57번 문제 갈게. 자, 선분 A, B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과 3대1로 내분하는 점. 숫자가 똑같네. 1, 3을 더해도 4, 4칸. 3, 2를 더해도 4칸. 그럼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작업할 거는 A, B를 4조각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상에 표시하는 거야. 자, 여기가 A라는 지점이고 여기가 B라는 지점이고
4칸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첫 번째 작업이 될 거야. 나중에는 비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올 거야. 첫 번째, 1대3으로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P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Q래. 이런 정도를 표시해 놓고 가는 게 좋겠죠. 이 정도도 일단 점수를 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칸을 그냥 1로 생각했다고 생각해보자. 자, 기억의 저변 AP 한 칸이잖아. 얘가 1이네. AB 4칸이잖아. 그럼 여기를 4로 집어넣으면 이 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시우야, 정신 차려. 시우야, 이렇게 멍해. 눈이 빨개지고 있어. 안 돼. 어? 끌까? 그럼 얘기를 하지. 꺼. 에이. 아, 이거예요. 땡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 이 Q라는 요 지점은 P,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틀렸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세 번째, AB의 중점 여기죠. 그 다음에 PQ의 중점 또 여기죠. 그러면 디귿은 참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비율로 왔을 때 너희가 그림을 그려서 너희가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수직선은 끝났고 이제 9번 내분점, 외분점. 마지막 쪽에 있는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뭐 2점 가지고 내분점, 외분점씩 세우는 것들이 익숙한지를 개념에 나와 있는 식을 한번 보시고 요거 중점은 1대1로 하는 거니까 뭐 2개 더해서 나누기 뭐 이렇게 하는 거 맞고 비율의 합분의 대각선 고배합은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이제 X좌표, Y좌표 2개 다 각자 구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중요 문제 중에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64번으로 갑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물론 문자가 더 복잡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 A라는 점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B라는 점 2, 마이너스 4가 있겠대. 얘를 A 대 B를 했으니까 A를 먼저 쓴 거고 B를 나중에 쓴 거다. A 대 1 마이너스 A로 내분하는 점 일단 먼저 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구분을 해볼게.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 자, 그러면 우리는 X좌표든 Y좌표든 두 비율의 합분에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비율을 더했더니 A가 사라져버리고 1밖에 안 남죠? 분모는 1이야. 신경 쓰지 말자. 자, 그러면 대각선 이렇게 곱해서 2A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A 정리하면 얘는 4A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될 것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Y좌표. 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는 플러스 6, 마이너스 6A가 되겠네. 그럼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미지수가 조금 포함되게 해서 조금 더 까다롭게 만든 정도?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것은 뭐냐면 1사분면 위에 있대. 1사분면의 점의 좌표는 X좌표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 이거 중1도 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 두 개의 1차 부등식을 풀어서 연립해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 값은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값은 5분의 3보다 작다. 그래서 겹쳐지는 범위를 했더니 답은 3번이 나온다. 이런 정도밖에 시험 문제 안 나와.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내분점의 기본밖에 없는 거다. 기본 넘기지 마시고
아니, 중요한 거 아직 안 했잖아. 물론 61번에 중요 문제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따가 시간을 주고 내가 풀으라고 할 문제가 하나 있어. 62번. 자, 신경향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도 출제를 안 했던 유형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냥 조금 더 애들을 생각하게 만들겠다는 유형이거든. 그러면 신경향의 문제 해석만 하고 쉴 테니까 잘 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너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 출발해서 뭐냐면 3등분 하래, A, B를. 그럼 너희는 이렇게 딱 그래서 생각해 볼게. A가 있겠지, B가 있겠지, 그래서 3등분을 해놨겠지 라고 이렇게 되네, 그지? 자, 그럼 첫 번째 3등분 한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쪽에 있는 점. 그러면 점이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그럼 A에 가까운 점, 이 점의 표시를 우리는 A하고 이렇게 삼각형에서 B.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가까운 점을 이런 식으로 기호를 하겠대. 아, 그러면 B에 가까운 점, 얘를 우리는 뭐 할 것이다? A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B, 요런 표현으로 나타냈다는 뜻이야. 아,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기호가 나오면 이 A, B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럼 이 밑에 거는 반대가 되겠죠? 2대 1로 내분하시오란 뜻이다. 그래서 요 해석하고 이제 요 문제를 푸는 거는 이따가 한번 해볼게. 해석만 일단 한 겁니다. 푸는 거 이따가 너희들이 풀 거야. 자, 쉬었다 합시다. 자, 10번 유형에서도 개념을 조금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이 하나 나오죠. 물론 중학교 때 비례식 나왔을 때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요것만 봐도 되겠다. AB에는 M이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BC에는 N이 곱해져 있고 그게 서로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 요 AB랑 BC가 몇 대 몇이냐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곱해진 숫자를 바꿔서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이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 왜냐면 AB에다가 N을 집어넣고 BC에다가 M을 집어넣어 버리면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이거 하는 걸 한번 했어. 그래서 어떤 숫자들이 곱해진 것이 있다? 그럼 비율로 할 때는 그 곱해진 숫자를 바꾸자.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두 줄에다가 밑줄 하나 좀 치시고 갈도록 할게. 근데 어렵게 내면 여기 유형은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3문제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걸로 갈게. 71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71번 쪽으로 가볼게. 여기 정리할 게 있다. 지금 요 밑에 문제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선분 AB 위에 점 C 돼 있고 71번도 72번도 전부 다 선분 AB 위에 C가 있다고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 표현 방법밖에 없어. 이것만 하면 끝이야. 자, 밑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A점하고 B점의 좌표는 다 나와 있고 C점의 좌표만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숫자로 예를 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할게. 아까 전에 우리가 저런 표현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구해서 만약에 C 이렇게 나왔대.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직선 위에 이렇게 있대. 그래서
AB랑 BC가 2대 1이다. 직선 AB 위에면은 이렇게 돼서 2, 이렇게 돼서 1. 그래서 이런 비율이 나올 수 있는 여기가 C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얘가 비율이 2, 요렇게 해서 비율이 1. 그래서 여기가 C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더 출제율이 높겠죠. 두 종류가 나오니까. 원래는 직선 AB 위에면 외분점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꼭 외분점을 사용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B 대 BC가 2대 1이라고 됐을 때 선분이냐 직선이냐에 따라서 한 종류냐 두 종류냐 이렇게 나뉜다라는 뜻이야. 자, 일단 요걸 표현해 놓고 푸는 방법을 두 가지 밑에 거를 좀 설명을 해 줄게. 잘 봐요. 자, 요만큼의 길이 AB 2, BC 1, 1. 그렇게 되면 C1의 위치는 뭐가 되냐면 여기도 지금 1이 돼버려. 그래서 C1은 AB의 중점. 그래서 우리는 중점 논리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우리는 외분점이 사라졌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바깥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바깥쪽으로 나아가면 원래 외분점 할 때는 A에서부터 3, B에서부터 1,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배우잖아. 얘가 모르는 지점이야. A, B. 얘는 알고 있는 숫자들이야. 저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푸냐면 B는 A, C2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해서 풀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 문제니까 요건 조금 잘 필기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는 걸로 무조건 출발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과 모르는 거의 내분점 2대 1로 내분점이 아는 숫자다 이렇게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방법으로 가는 거 좀 어려운 난이도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방법이라서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고쟁이를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밑에 있는 직선 위에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 스텝 2인가 스텝 3에. 그래서 스텝 2에 나왔구나.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필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볼게. 71번 갈게. 그러면 선분 위니까 무조건 C는 A, B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일단은 우리는 첫 번째로 요 식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자 AC 대 뒤에 있는 문자 BC가 숫자 두 개를 바꿔서 2대 3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적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며, 그러면 그림상 A, B라는 선분 사이에 C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요식을 만족하는 걸 이제 너희들이 응용을 하면서 계속 찾아야 되는데, C는 A에서부터 2만큼, B에서부터 3만큼이래. 대충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C면 2대 3 만들면 AC 대 BC는 2대 3이다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C는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구나. 그래서 선분이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쉽다. 자, 그러면 우리는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찾으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요런 풀이를 해야 되는, A가 마이너스 3,1이고 C를 주어졌네? 1, 마이너스 1이고 그럴 때 B를 모르네? A, B다 요렇게 놓고 출발해야 되겠다. 그지? 자, 갈게. 요 점과 요 점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얘야. 그러면 X좌표 쪽으로 가볼게. 1이라는 것은 두 비율의 합분해니까 당연히 5분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2A-9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 값은 7이다. 나왔죠?
자, y좌표 갈게. y좌표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 네분점의 y좌표. 그러면 2를 여기다 곱하고, 그러면, 일단 5분의지. 5분의 2b. 그 다음에 3을 여기에 1에다 곱해야 되겠죠? y좌표. 그러면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러면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더하시오죠?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쵸? 나중에 어려운 문제 중에서는 요거 반드시 나올 겁니다.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C 값들을 다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두 가지를 다 표현해야 돼. 73번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공통수학 원에 이거 나왔는데 그림? 나왔는데 이거? 거리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그림을 똑같은 거를 많이 갖다 써네. 근데 이 그림하고 똑같이 고쟁이도 나왔더라. 근데 애들이 좀 힘들어하던데. 그래서 저 문제를 조금 해볼게. 자, 두 문제 정도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할게. 다른 거 테스트도 해야 되고 숙제 질문도 가야 되고. 이제 활용이래. 활용은 그림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네. 73번. 일단 여기에 주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로 A, B 대 B, C는 여기에는 1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숫자 바꾸면 1대 2다.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해결이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매점으로 이러는데 말이 길러. 이 직선 위에 어디에 한 지점에 창고를 세우겠대. 그랬을 때 운반하는 비용의 합은 각 소매점에서 창고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에 정비례한다. 그럼 운반 비용은 어디에 창고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거리의 제곱의 합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렇다면 일단 요 거리 대 요 거리가 1대 1에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는 게 가운데 있는 거를 원점으로 잡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를 O라고 만들어. 원점. 그럼 여기는 이만큼 갔으니까 2A라고 표현할게. 얘는 1만큼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어디에 P라는 지점이 있을지 몰라, 그지? 얘를 지금 창고라고 놓게. 떠올려봐. 거리의 제곱의 합에 정비례한데, 그러면 선분 운반 비용. 운반 비용은 선분 PA의 제곱 플러스 선분 PB의 제곱 플러스 선분 PC의 제곱이 운반 비용입니다. 라고 되는 거지. 거리의 제곱의 합. 그런데 잘 생각해봐. 떠오르는 거 있니? 오, 3개 더해서 나누기 3. 거기에 위치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 3개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어디 있을 때 가장 최소가 된다? 3분의 1A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잠깐만. 밑에는 보기를 봐야 돼. 자,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0, 여기가 2A. 그러면 대충 여기가 A지? 그러면 3분의 1에 했나? 3분의 2죠? 그러면 요 지점에 창고가 위치하면서 여기가 3분의 A일 때가 거리의 합의 최소가 될 것이다.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 볼게. 자, 첫 번째, 창고에서 A까지의 거리는 얘는 3분의 4A. 창고에서 B 지점까지의 거리는
3분의 A. 창고에서 C 지점까지의 거리는 얘는 3분의 5A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 됐죠? 자, 갑니다. 자, 그 지점은 A와 C를 몇 대 몇으로? 3분의 4A 대 3분의 5A. 그러면 얘는 4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 창고가 요 지점 A와 요 지점 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 내분점은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 내분이란 말 자체가 틀린 거야. 바깥에 있어서 외분점이야. 그 다음에 BC, B와 C 3분의 A, 3분의 5A. 그러면 1대5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고 얘는 틀린 거네. 괜찮죠? 그래서 이런 길이를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좀 잘 기억하시고. 요거 괜찮은 문제네. 활용 문제라서. 일단 오늘 19까지 하겠지? 내가 하나가 더 있어서, 표현이 너무 좋은 게 있어서, 한 문제만 더 갈게. 어려운 문제지에 다 있는 표현이야. 자, 번호는 75번입니다. 75번에 뭐가 나와 있는 블라블라 말들을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고, M 대 N, N 대 M 반대다. 일단 봅시다. 동아야, 선분 AB의 길이는 몇 미터니? 그렇지. 30도, 60도, 90도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선분 AB는 200m다. 오케이? 됐죠, 됐죠? 일단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자, 문제 질문에 지금 네 번째 줄, 다섯째 줄을 읽으면은 어떤 하나는 M 대 N으로 내분하고 어떤 하나는 반대로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 한 선분 내에서 A에서 B. 자, 그림으로 바로 표현해 볼게. 요렇게 되는 게 M 대 N이래.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게 바꿔서 N 대 M이래. 자, 선분의 길이가 다를 때는 알 수 없어. 그런데 AB 상에서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면은 같은 비율을 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가 M이래.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도 M이래.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내용은 선분 AP와 선분 BQ의 길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고. 같은 선분 내에서 비율을 바꿨으면 같은 비율을 가지는 그 M에 관한 길이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B가 200m인데 PQ 100m를 뺐네? 100m 빼면 100m 남겠지? 그러면 그 길이가 같다는 것은 얘네들은 전부 다 몇 미터다? 50m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네. 자, 그럼 잘 봐봐. 마지막. 자, M 대 N을 갈 거야. 여기가 지금 50m야. 여기도 50m지? 그러면 여기도 150m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50m 대 150m는 M 대 N이래. 그러면 1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M분의 N은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요 비율 같을 때 요 선분 길이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평면 좌표 파트까지는 일단 끝이 났네. 자, 일단 책은 덮으시고, 아이고야. 일단 테스트 풀이를 먼저 하고 숙제 질문 갈게. 방학만 좀 잘 보내자. 그러면 나중에 2학기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자, A, E, 빠르게 답을 한 번 더 부를게요. 자. 첫 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443, 212 7번에 4, 8번에 3, 9번에 5, 10번에 3, 11번에 1, 12번에 5 그 다음도 6개네 13번에 1, 14번에 3, 15번에 5, 16번에 3, 17번에 3, 18번에 4 19번에 4, 20번에 4, 21번에 2, 22번에 3, 23번에 3, 24번에 1, 25번에 1, 26번에 1, 27번에 5, 28번에 2, 29번에 2, 30번에 3 됐습니까? 자, 안 됐던 유형 또는 아직까지 배우지 않아서 새로웠던 유형이 있으면 얘기해. 하나씩 더 익숙하게 만들 테니까. 몇 번입니까? 25번? 자, 어떤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평면좌표도 있고 직선의 방정식도 있고 원방도 있고 다 있어. (25번) 이거 맞나? 맞죠?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무게중심의 좌표가 저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일단 움직이는 B가 있겠네? B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A, B도 사용됐고 X, Y도 사용됐으니까 나는 그럼 이렇게 하자. A라는 점 1,3 B라는 점 몰라 C, D 그 다음에 C라는 점 X, Y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자, 첫 번째 물론 무게중심이 눈에 띄어서 무게중심을 하겠지만 거기에 앞서 자취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직선이나 다른 도형이 위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일단 대입을 하고 보는 게 첫 번째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 D는 2C-5라는 걸 하고 출발을 할게.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무게중심 G를 가보자. 자, G를 할 때 X좌표, Y좌표가 지금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아까처럼 두 가지로 구분을 가보자. X좌표는 지금 2라고 주어져 있네. 자, 그러면 무게중심은 X좌표들을 다 더해서 뭐 하시오? 3으로 나누시오. Y좌표 쪽을 가볼게. Y좌표는 마이너스 2야. Y좌표 3 플러스 D 플러스 Y 한 다음에 얘도 나누기 3을 해줍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뭘 하시오냐면 도형의 방정식인데 이런 X, Y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C가 필요한 게 아니고 XY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요 식을 C는 O-X라고 할 수 있겠네. 넘기니까.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마이너스 6 되고 마이너스 9 되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Y라고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그렇게 변형을 해서 우리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D에다 A 집어넣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Y C 2배 하자. 2배 하면 10 마이너스 2X 하고 D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그대로 냅둬. 그러면 넘기면 Y만 넘기고 나머지를 다 절로 넘기면 되네. 2X 플러스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 B 값은 마이너스 14. 그래서 더하면 답은 1번 나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나중에 자취의 방식 여러 번 나올 거거든. 일단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고 관련된 식을 찾고 우리가 원하는 문자로 바꿔주는 요 세 번째 과정. 대입하는 게 왜 세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요건 계속 많이 나올 거야. 월요일에는 풀이 과정을 하고 먼저 오답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 요거 다 적으면은 그거 할게. 그거 만드는 거. 뭐지 아까? 그래. 명칭이 기억이 안 나지 왜? 다 적었습니까? 한 가지 시발권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삼각형을 점의 좌표에서 표현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대. A점, B점, C점 좌표가 숫자로 막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을 때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가장 편한 건 솔직히 중학교 때 그냥 이 사각형 넓이에서 요 3개의 넓이를,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는 게 가장 쉬운 거다. 근데 우리는 공식을 알기 위해서, 신발권 공식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스듬히 돼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3개의 점의 좌표를 그대로 해도 상관없지만 좀 계산이 실수가 많아서 편하게 하려면 자,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인데 평행이동을 시켜도 똑같이 뭐가 되겠니? 넓이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2,7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첫 번째 단계로 세 점 중에 하나를 원점으로 만드는 게 좀 편해. 그래서 숫자가 조금 작은 얘를 0,0으로 만들어 볼게.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있잖아. 그래서 4가 될 것이고 얘는 3이 될 것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더해야지만 얘가 나오죠. 마이너스 2 더하면 얘는 2가 될 것이고 얘는 5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고 출발해 주는 게 좀 편해. 자, 그러면 일단 공식은 적고 출발할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3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절대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 2개를 곱하고 바깥쪽에 있는 2개를 곱하고 그래서 BC-AD를 해도 상관없고 반대로 AD-BC를 해도 상관없고 자기가 편한 대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얘가 이거 평면 좌표 말고 고2, 고3 가서 이거 활용하는 문제가 너무 많거든? 특히 미적분 2, 이과 갈 학생들 미적분 2에서도 많이 나오고 미적분 1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들어가겠네. 절대값 씌워놓고 이거 곱하면 20이네. 이거 곱하면 6이네. 그걸 빼서 얘는 14니까 넓이는 7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그래도 요거는 좀 알아두면 편할 것 같아. 나중에 미지수로 나왔을 때도 이 방법이 제일 편하다. 미지수로 나왔을 때도. 벌써 45분이야? 벌써? 안 돼! 내일 토요일이네. 아침 10시까지 나와야 되네. 우리 A1도 풀이 다 안 끝났지? 그럼 준영이가 월요일 날은 테스트 풀이를 다 끝내고 숙제 풀이를 끝내고 진도 나가시죠. 이렇게 한마디 해줘. 알았지? 너무 계속 밀리면 밀리기만 하니까. 진도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것도 중요해. 밤마다 내가 해주는 스타일이 다 달라서 너희들이 좀 기억하고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지울게. 자, 풀이를 해줬으면 하는 번호를 얘기해 보실까요? 몇 번이 있으십니까? 20번? 20번 가볼게. 오! 좋아. 아, 삼각형의 넓이. 아까 이거 우리 책에서 레벨 3에 나와 있던 그런 표현하고 똑같다. 좋다. 자, 도형 파트는 다 그림에서 존재한다라고 돼 있네. 선분 AB, AB 위에 P가 있다? 아, 그럼 이거네. 그림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위치 상관없어. AB 위에 P가 대충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찝읍시다. 자, 그랬을 때 요걸 잘 봐. OBP, OAB. OAB가 이만큼 존재하네. OBP가 이만큼 존재하네. 라고 이렇게 되네. 그치? 자, 요 부분이 전체 삼각형의 3분의 1이 돼야 되겠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만약에 얘가 S라고 생각하면 OAB는 3S가 돼야 되네. 이해되십니까?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몇 S가 되는 거야? 2S가 될 수밖에 없지. 이해되니? 그러면 결국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가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P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AB가 나와 있으니까 저거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만 찾아주면 되겠죠.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대충 그려놓고 저 크기 가지고 그냥 비율로 몇 대 몇 이렇게 세우는 수밖에 없어. 오늘 숙제랑 테스트 오답도 좀 해오자. 틀렸던 것들 다시 한 번씩 고쳐 오시고,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를 해 놓으시고, 뭐하지? 다음 번호. 다른 종류 또 얘기해봐. 각 2등분 너희 아니? 얘기를 해줘. 각 2등분 삼각형의 어떤 한 각이 2등분 됐다. 모릅니까? 해줬나? 근데 승호는 왜 몰라? 까먹었어. 다시 했어요. 아, 다시. 책 찾아보면서 풀어. 테스트는 공식 다 찾아봐. 와, 넌 3월 모의고사 할 때 데뷔할 때 내가 그때도 해줬을걸? 진짜요? 형사가 네. 각이 2등분 됐을 때 이거 설명해 준 적 없나? 했어?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 유형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증명보다 공식들을 일단 다 외우고 나서 뭐 구글이나 이런 게 찾으면은 다 내각의 2등분선 딱 하면 정말 증명이 잘 나와 있을 거야. 한번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또 색다른, 완전 색다른 거 있나? 30번 왜 별표 쳐져 있어? 30번 그럼 그런 걸 얘기해야지. 별표 쳐진 거는 다 얘기해야 돼.
자, 조금 더 활용된 건데, 그 각이등분에서. 각 2등분선이 삼각형 ABC 넓이를 2등분한대. 무슨 각이 2등분된 거니? A각이니, B각이니, C각이니? B각이 2등분 됐지.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 그림처럼 대충 그릴 거야. 이렇게 되겠네? B각이 2등분 된다. 그럼 여기다 뭐 A 적고, BCA? BCA 할까? 뭐 상관없죠? CA.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넓이를 완전 이 넓이를 절반으로 쪼갰대. 그러면 아까 그 넓이 비에 의해서 여기는 1대 1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A라는 점 A,4, 그 다음에 B라는 점 1,1, 그 다음에 C라는 점 3,6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되기 위한 모든 뭐의 값을 구하시오? 꼭지점 2등분. 너희 생각해봐. 각이 2등분 됐는데 밑변의 중점이래. 여기 중선이지. 그러면 ABC는 무슨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 2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분 BC랑 선분 BA랑 서로 같다라고 하면 A가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정리 쭉 해가지고 모든 A 값의 곱, 그럼 두근의 곱 근개 써버리면 되겠네. A 값을 구할 필요 없이. 요거 식 정리를 한번 해봐.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할게.